안녕하십니까 현재 여러분. 오늘도 왔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엔 지지선까지 떨어졌고 거기서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거래량도 올라가지 않고 현재 여기서 지속적으로 반등한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현재 미장이 좀 좋죠. 미장이 좋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좋을 겁니다. 근데 이 시초가가 새롭게 생긴 이 저항선을 뚫어내느냐는 다른 싸움입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은 사뭇 다릅니다. 이 두 개 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현재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있고 거기에 뭐 맥신이니 전더첸이 다 몰려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이면 코스피랑 다릅니다. 다른 거를 좀 비교해 볼게요. 현재 지지선을 이탈해서 여기 지금 페일러 스윙 보이시죠? 이 추세를 제대로 다 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는 걸 페일러 스윙이라고 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페일류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선을 이탈했죠. 요거는 예상된 흐름이었어요. 제가 이거 발생하자마자 여기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랩 스윙을 예상했다. 그래서 비중을 확 줄였잖아요. 이거는 어제 겁니다. 예. 자, 증시가 급락할 때 언제 반등할까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단 한 번 발생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때를 노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오늘 얘기해 볼게요. 지수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눈을 속이는 굉장히 테마주들도 많고 작전주들도 많은데 지수 자체를 가지고 놀긴 쉽지 않아요. 지수를 가지고 노는 애들은 정말 돈이 많은 세력들이 담아버렸을 때입니다. 거의 뭐 일관적으로 어떠한 악재가 발생하면 약속했다는 듯이 움직이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수를 가지고 놀 수는 없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의 기준봉, 뭐 현자봉이라고 하는데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많이 발생합니다. 요 캔들 패턴을 보고 한번 지수 차트를 쭉 둘러보세요. 이거는 머신러닝으로 좀 결과를 도출해보고 싶어서 최근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자명한 거예요. 뭐 그냥 여기 아무 때나 찍어서 봐도 보이죠. 따닥딱, 뭐 따닥딱, 따닥딱 다 보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밑꼬리를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밑꼬리는 뭔가요? 웬만하면 장 후반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겁니다. 지수를 급등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꼬리가 발생하고 끝난다. 특히나 양봉이다. 양봉은 시가보다 위에서 끝나는 거죠. 즉 생각해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쭉 떨어졌다가 쭉 밀고 올라간 케이스죠. 이러면 장 후반에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장 후반에 매수세가 왜 몰렸을까요? 매도세가 끝났다. 그러니까 물려있던 물량이 이미 나왔다. 반대 매매가 끝났다. 그리고 기다리던 대기 매수세가 이제 매도가 끝났구나 하고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승을 매우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여기 물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갭 하락을 했다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악재라는 게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시초가는 약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 전부 다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죠. 시초가에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밀어 올리는 거죠. 요런 케이스 1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케이스 2를 보시죠. 음봉으로 끝났는데 음봉이 밑꼬리를 달렸어요. 이건 단기간, 정말 초단기간 악재가 끝난 겁니다. 단기 급락 후 끝났다.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반대 매매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 케이스는 좀 지양했는데요. 놀랍게도 코스피 코스닥이 이 두 가지 패턴이 다 발생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다는 양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초가 하락 후에 올라갔는데 그걸 다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만들고 끝났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발생했고요. 코스피는 그럼 어디죠? 코스피는 이쪽이다. 이쪽이라고 보일 수 있죠. 밑꼬리 밑으로 올라갔으니까. 자, 코스닥은 어떤가요? 따닥 여기 그 밑꼬리를 달고 올라간 다음에 갭 하락 후에 상승했죠. 이틀에 걸쳐 발생했지만 요 캔들이 이틀에 걸쳐서 발생했지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즉 코스닥은 케이스 1번으로 움직였고 코스피는 케이스 2번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거 요 두 캔들 발생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8월 17일이라고 제가 아직 고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전 투자를 했습니다. 전 지수를 이렇게 웬만하면 그런 타이밍이 발생하면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밑꼬리를 달 때 매수를 한 다음에 밑꼬리 후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걸 이번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안 좋지만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이거는 꽤 오랜 기간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거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하는 투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런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이게 정말 패턴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의 매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익을 내는 건지를 좀 체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맥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초전도체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맥신이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정말. 맥신이 뭐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죠. 미래 신소재인 맥신을 대량 생산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주는 뭐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텍, 아모센스,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센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등등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맥신 관련주하고 손을 다 틀 겁니다. 왜냐? 작전주니까. 작전주니까 이미 매집은 끝났고 작전주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국장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단 이런 테마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하긴 합니다. 급등 초기예요. 이런 건 상따가 통하는 테마죠. 근데 정말 인생을 몰빵하는 물량을 들어가셔선 안 된다. 못 버틴다는 겁니다. 못 버틴다. 이 테마주 전성시대입니다. 지금은. 요런 장이 꼭 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방송 중에서도 테마주 전성시대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영상을 보시면 주제만 다르지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런 테마주 전성시대에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포모,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심해집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뇌를 작동하지 않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뇌동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이와 똑같이 한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하락할 때마다 매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맥신이 난리치면서 매동을 꼬이게 하고 있을 때 조정을 보이는 섹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AI, 챗 GPT, 로봇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가 강세할 때 이런 주도 섹터들이 조정을 보입니다. 이때 지속 매집하면서 이것들의 급등 장세를 대비하는 거죠. 급등 장세. 사실 얘들이 더 폭락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빠지면서 맥신 관련주로 옮기겠죠. 정말 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죠. 근데 맥신으로 수익 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안 좋은 선택이라는 말은 뭐 아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전도체로 개미들이 비명을 냈죠. 정말 최근에 비명이 나고 있습니다. 진작 못 잡았을 때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무언가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이 와요. 언론 기사건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꼬라지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건 이런 것들을 보면 포모를 느끼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이 눌림목, 사람들이 맨날 눌림목 그러잖아요. 이 눌림목에서 사지 않으면 난 이 다음 상승을 다음은 무조건 상승하는데 이걸 못 잡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이게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오늘 결국 하한가로 끝났네요. 하한가로 끝났습니다. 여기 위에 파란 하늘색 여기 막대 그 히스토그램이 보이죠? 이게 뉴스 빈도입니다. 보이시죠? 뉴스가 지금 폭발했습니다. 거의.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뭐 관심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뉴스를 내고 있는 거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보시면 뭐 외국인은 이미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자 멀리서 보면 차트가 이렇습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2만 원이잖아요. 이쪽이 2만 원인데 1620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10배가 올랐는데 거기서 절반 조정을 하고 4분의 1 조정이네요. 이 종목 망한다는 듯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요때 세력들이 들어갔고 일정 기간 조정을 보이며 물량을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슈팅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좀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여기서 조정을 크게 보이고 거래량 터졌죠. 요 거래량 터진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갭상승 완벽하죠. 완벽하죠. 상한가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갭상승 그 다음에 그 점상 그 다음에 점상하려다가 그 갭상승 후에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초가까지 가서 멈췄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야 이거 힘이 되게 좋은데? 거래량도 터졌어. 근데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사망봉이라고 하죠. 사망봉이 발생하지 않고 밑꼬리를 쭉 따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야 이거 힘을 봐라. 아까 뭐 투자의 기준봉 뭐 이런 거 뭐 언급하면서 이건 투자의 기준봉이랑 전혀 관계가 없죠. 방향이 달라요. 이런 방향은 속임수가 있을 만한 방향입니다.
절대 그런 거에 투영시키지 마시고요. 밑꼬리가 모든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정신 나간 매수세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작전 세력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 밑꼬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갭 하락이 왜 점이야. 하한가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내일도 갭 하락하겠죠. 이건 갭 하락하면서 21선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21선에서 다시 매수하는 세력들, 그래서 여기 다시 급등한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맥심 관련주가 끝났냐라고 하면 단기간 조정을 크게 보이겠으나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도 살짝 단기 트레이딩은 해보겠습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은 부담이 안 가는 금액대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좀 요 맥심 관련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다 이 시세를 준 다음에 조정할 때 이 낙주 매매라고 하죠. 폴링. 낙주 매매를 주로 하는 스타일이라 돌파 매매도 하지만 낙주 매매를 주로 합니다.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죠. 떨어지는 게 거의 끝나가면 하락폭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좀 안전합니다. 낙주 매매를 좀 노려보겠습니다. 낙주 매매 하면서 또 내역도 같이 공유 드리면서 따라갈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생각해 볼 점입니다. 님들이, 이 보고 계신 현자님들이 누구를 속이고 싶어? 당연히 현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속이려는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저는 작전 세력들을 위해서 이 이심전심을 해보는 겁니다. 역지사지죠. 누구를 속이고 싶어? 내가 지금 여기 건강식품을 하나 팔아야 돼요. 이 건강식품은 전혀 효과가 없어.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잡숴봐. 응? 이거 몸에 좋다니까. 그럼 뭐 몸에 왜 좋은데? 라고 하면, 야, 근데 팔 봐라 이거. 응? 이렇게 막 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과는 없지만 이 사람한테 그 팔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는 듯이 보여야 돼요. 그런 겁니다. 예, 무조건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상대편이 속아요. 그러면 주식에서는 어떨까요? 차트를 기술적 분석이라는 그 굴레를 씌워서 지금은 반등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살 거야? 지금 안 살 거야? 너 이건 못 사면 못 따라온다? 라고 막 게시판에도 도배를 하고 언론에도 도배를 하고 맥신이 미래다, 뭐 맥신 관련주 뭐 더 상승 가능하다, 게시판 가면 뭐 흔들리지 마라, 뭐 물량 꼭 지키고 있어라, 물량 꽉 쥐고 계세요, 뭐 상한가 매도 운동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맥신도 뻔할 뻔짜입니다. 초전도체 보세요. 그렇게 미래를 바꿀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하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한가 갔을 때 이미 전에 잡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한가에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점하한가가 아니니까 팔 기회 많았겠죠. 10% 이상 떨어지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근데 맥신도 똑같겠죠, 결국엔. 예. 초전도체도 게시판 가보면 아직 안 끝났다, 쫄지 마라, 뭐 물량 꽉 쥐고 있어라, 뭐 지금 뭐 언론이 뭐 속이고 있다, 반등한다, 뭐 끝까지 가자, 뭐 화상 갈 거니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다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 팔아먹으려고.